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또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 점차 줄이면서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다시금 반등에 나서주면서 강보하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대응 고민되시면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죠.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자, 시장의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코인베스트에 대한 상장 이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카카오가 이제 분할을 하고 이제 내일에서 다시 액면 분할하고 5분의 1로 쪼개진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후 정상회의도 22일, 23일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배수권 관련주라든지 기후 협약 관련된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은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은 아니에요. 한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그러니까 코스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조정을 이렇게 받거나 재미가 없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돌파를 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순환매로 공략을 해야 돼요. 자, 코스피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주고도 있지만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고, 근데 빠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슬슬 들어주게 되면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면서 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순환매를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건설 섹터라든지 증권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증권 말고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위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서 대형주들의 흐름의 순환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이미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순환매,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건데, 아직 제약주가 제대로 주도주의 힘을 회복을 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오늘 제약주가 반등이 나오는 건데, 제약주들이 어제 오늘 반등을 주다가 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 화학주 이런 쪽으로 다시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그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들어줬던 제약주를 또 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들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들어준다고 해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구나 해서 또 고점에서 사는 일은 없기를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시장은 계속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횡보를 하든 뭘 하든 지수는 3150을 이미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3150의 의미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의 60일선을 밑으로 깔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뀌었죠. 약간 꼬이는 부분들이 있을 뻔했는데, 이거 여기서 더 빠졌으면, 여기서 쭉 2600원까지 빠졌으면은 역배열로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역배열로는 바뀌지는 않았고 잘 버텨주고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60일선 올라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도 얘기했고 4월 초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가지고 있다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넷마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대형주가 언제 올라가지 하고 조마조마해서 하루하루 그거를 하고 있다 보면 살짝 흔들리면 손절해 버립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반대로 3% 먹고 팔아버려요. 가만 냅뒀으면 15%를 먹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차라리 15%, 12%, 10%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괜히 그렇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순환매로 길목 지키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으면 이슈는 시장이 많아요. 반도체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소비주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좋은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백신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지금 어쨌든 그 종목들의 호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음 주에 반영을 할 거냐. 어쨌든 반응을 하면 지수가 하락으로 가는 국면이 아니고 버티거나 상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붙어서 움직일 때가 되면은 어제는 안 움직였는데 오늘은 똑같은 호재에 또 움직입니다. 이게 좀 웃겨요. 그렇죠? 지난달에서는 똑같은 호재 지수가 있었는데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또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잘 버텨야 된다. 어디를 떠 있는 걸 말고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을 잘 버텨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속 순환매 시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오후장에서 낙폭을 좀 더 떨어졌던 것들은 들어주거나 어제 빠졌던 것들은 오후에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들 수급도 잘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이슈들 잘 체크를 하시고 종목들도 계속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가시면은 될 것 같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을 주요 이슈들 짚어보면서 종목 순환매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고요.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5%의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금호건설도 소폭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톱텍이 2.7%의 수익 내고 있네요. 초록빛 미디어는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썬데이토즈가 올라와 있는데요. 수렴형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썬데이토즈 게임주입니다. 요즘에 엔터주하고요. 게임주가 은근히 강해요. 일단은 엔터주의 흐름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애플 TV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OT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 엔터주의 흐름들 굉장히 강하고 거기다 게임주까지도 덩달아서 엔터주의 흐름들의 종목들이 강한데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들었던 종목도 엔터주죠. 바로 그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이름이 원래 초록뱀이었는데 원래부터가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였는데 앞에 초록뱀에서 초록뱀 미디어로 조금 바뀐 것뿐이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보면 어제 2,500원 정도로 이하로 그 이하라 그랬죠. 밀리면은 사보자 그랬는데 지금 2,500원으로 줄랑말랑 하고 있는데 싸게만 사면 됩니다. 싸게만 내려올 때만 공략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한 61선, 22선 지지 라인까지 밀릴 것 생각을 해서 밀리면 싸게 공략을 하시면 되고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여서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됐으니까 나중에 가격대가 들어오면 2,500원 이하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가져 나올 종목이니까 잘 찌려보고 있다가 다시 갖고 나올 때 타이밍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최근은 아니고 1월달 올해 1월달하고 3월달에 이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시장이 죽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종목들이 하나둘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순환매 종목으로 최근에 강했던 종목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비중을 어느 정도 팔고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사실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1월 달에만 추천한 게 아니고 작년에서도 여기 3월 달에서도 4월 달에서도 7,000원대, 그다음에 6,000원대 굉장히 쌀 때에서도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비로는 이미 100% 수익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건 너무 예전 일이니까 최근에 1월 달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8,240원에 그래서 2021년 1월 8,240원 이게 1월 12일이니까 이쯤 되겠네요. 요 날쯤에서 이제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나서 한번 상승을 할 때에서도 좋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얘는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갔고요. 얘는 이제 OLED 장비주이면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OLED 패널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 뭐 얘는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죠. 거기다 얘는 태양광 관련 섹터이기도 해서 지금 뭐 그린 뉴딜 관련주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좋은 걸로 테마가 엮여 있어서 한 번은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은 한번 시도는 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닥에 있을 때 1월 달에서 그리고 작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많이 갔어요. 아마 그때 대비 한 160% 갔을 거고 이번 1월 달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7.8%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올라와 있으면요. 비중은 이미 줄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거는 욕심을 내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이 중간중간에 10% 여기는 15%, 17% 이거를 견뎌야 돼요. 중간에 고점에서 20%, 15% 떨어지는 것들을 다 그걸 겪고 가져가려면 비중을 하나도 안 줄인 상태에서 가져가면 이게 버티기가 어려워요. 근데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조금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50% 이하로 10%가 됐든 30%가 됐든 전체 비중에서 줄여놓고 가져가면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면 14,000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찾아오게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코스닥이 무너진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갖다 팔면 돼요.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 코스닥이 다시 뭐 950쪽으로 떨어진다. 970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게 유리하죠. 다시 싸게 사기 위해서. 근데 지금처럼 떠 있는 상태에서 1000을 유지를 하게 되면 쉽게 안 떨어져요. 계속 가요. 계속.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역할은 얘가 선봉장으로서 계속 올라가줘야 다른 IT 반도체 장비라든지 OLED 장비라든지 이쪽 애들이 따라가게끔 얘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이제 선봉장으로서 계속 올라가 주거나 고점에서 계속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14,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아베 스틸.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세아베 스틸 쉽게 안 떨어지죠. 만약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이유는 철강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철강사들이 재고를 다 쓰고 그러니까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죠. 생산을 잘 하지를 않아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다 멈출 것 같은데 철강을 뭐하러 생산을 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인력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재고 물량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 경기 회복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철강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철강이 지금 모자랄 정도. 그래서 철강 쇼티지 상태.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그 원칙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만들어지는 물량들은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려 있게 되면은 이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좀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수출 국가들은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이제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환경 규제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했었었는데 그걸 이제 축소하다 보니까 더욱더 생산량들이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1분기, 2분기,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세아베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포스코 이게 올해 이제 작년에서 바닥을 치긴 했지만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1년, 2년 올라갈 사이클이 아니고 그동안 10년 넘게 빠졌던 사이클이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2, 3년은 강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상방향으로 틀면서 철강주들도 10년 동안 올라갈 거는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움직이는 섹터라 이 철강주들도 쭉 빠졌다가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하면 나중에 현대제철이 10만 원 가든 14만 원을 가든 나중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아베스틸도 쟤네들이 절로 갈 건데 얘네들도 3만 원, 4만 원, 5만 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추에서는 수익률이 54.2%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세 자리 숫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후보군이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놓고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닥 종목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바닥에서 한 번 움직이면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에로티베쿰, 실리콘웍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언급도 안 하지만 계속 가죠. 그렇죠? LNF도 마찬가지고 작년에서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봐봐요. 한번. 완전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실리콘웍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대충 한 180% 정도 올라와 있을 텐데 이 정도 올라왔고요. LNF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있을 때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2차 전지 PNT, 우수 MS, LNF, 에코프로, 후성,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뭐 300% 넘게 올라갔을걸요? 600% 정도 올라갔네. 자, LNF는 한 600%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서 100% 이상 뜨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후성, 뭐 이런 쪽들 계속 좋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닥에 있는 후성 정도만 많이 얘기를 하지 후성도 만약에 나중에 뭐 200%, 500% 올라가면요 언급도 안 합니다. 뭐하러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거 몇 년 지나면요 원래 자리로 다 내려와요.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가면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고점에 있을 때에서 막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많이 떴으니까 조심하라 그러죠. 몇 년 지나면 여기서 그대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6만 원, 6만 5천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어떡하냐고. 몇 년 고생인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는 떠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딱히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갈 때 잘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세아베스틸 흐름들은 계속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화전자가 쉽게 안 내려와요. 이게 3월 12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15,700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N자형 상승을 주고 조정이라는 거를 받긴 받았습니다.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횡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튑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급락을 하면서 일쪽으로 죽지 않고 여기서 다시 튄다 그러면 IT 부품, 얘는 이제 카메라 쪽이긴 하지만 IT 부품주들이 이와 같이 움직일 거예요.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또 상승을 하고 조정이 깊지 않고 또 올라가면서 자화전자가 나중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때쯤 되게 되면 이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들은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넘어간 놈이 있고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N자형 상승을 주고 횡보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ICD처럼 아직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종목들의 모양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타기 위해서 먼저 간에
중간 가네, 아직 안 가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애들은 계속 올라가주면서 중간 애를 땡겨줘야 되고 중간 애는 계속 올라가주면서 안 간 애들을 땡겨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지금 시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표적 종목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썬데이토즈. 자, 지금 가격에서는 공략하면 안 돼요. 눌릴 때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23,5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기서 밀릴 때 공략을 하시고, 지금 게임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가 지금 최근에 강세를 줬냐면 일단 한빛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빛소프트. 바닥에서 이 정도로 강세를 주죠. 차트를 길게 보면 바닥에서 많이 떴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강했습니다. 한빛소프트 강했고요. 위메이드도 강했어요. 위메이드. 게임주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M게임도 떴습니다. 메타버스 얘기 나와주면서 뭐 뜨긴 했지만 어쨌든 떴어요. 그리고 컴투스도 꽤 갔고 바닥에서 작년서부터 계속 갔고 또 갔고 컴투스도 올라가고 게임빌도 올라가고 그렇죠? 게임빌도 여기서 이만큼 뜨고 그러니까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먹을 목표치가 크다는 게 일단 장점. 그래서 게임주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가서 조금 더디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이맥스도 마찬가지.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강했죠. 자, 그러면은 썬데이토즈는 위치가 어떠냐? 자, 썬데이토즈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얘도 완전 바닥에 있는데 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작년에 매집을 해버렸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2020년도에서 매집을 해놓고 2021년 정도에 뭔가 이슈를 붙여가지고 띄우고 싶으니까. 근데 호재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중국과의 뭐 뭔가 좋은 얘기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거나 아니면 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게임주의 신작이 나오거나 뭘 핑계를 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핑계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게 수렴형 패턴이거든요. 이게 아주 크게 그림을 수렴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비슷하게 수렴이지만 여기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시세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수렴형 패턴으로 만들어지는데 수렴형 패턴은 이게 힘점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삼각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끝에 힘이 모이게 돼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근데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산 걸 봐서는 급락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다른 종목들은 다 움직였고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위쪽으로 움직이지 떨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싸게만 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는 오늘 천량봉인 거래가 실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싸게만 하면 잘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23,5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매매 종목이니까 23,900원 어차피 400원이나 500원이나 그렇게 크게 물먹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23,900원으로 매매 가격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게임주인 썬데이토즈 만나봤고요. 매수가 23,900원에 공략해보자고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 21만 9천 원, 21만 9천 원에 40%입니다. 비중은 40%시고 삼성전기 일단 매수 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삼성전기의 역할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얘가 올라가줘야 시장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기를 선택한 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싸게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쭉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N자형 상승을 정확하게 주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공략을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조정 후 횡보하고 있죠. 네네. 그럼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세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추세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눌림목을 받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들어주게 되면 21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버텨야 돼요. 21만 원에 손절할까요? 21만 원에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수익에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가져가시고 이게 지수가 코스피가 세게 위쪽으로 돌파가 되게 되면 아마 삼성전기가 움직임이 조금 빨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바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또 붙어 다니죠. 네. 삼성전기도 계속 붙어 다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결국은 넘어갈 걸로 봅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게 시장이 지금 당장 넘어갈 거였으면 벌써 얘네들이 땡겨서 올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4월 달에서는 계속 횡보만 하다 코스피는 순환매만 나올 것 같고 뭐 5월 정도에서는 지수가 넘어가면서 삼성전기도 21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걱정인 거는요, 전문가님. 5월이 되면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개시되면 이 종목도 이제 좀 무거워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공매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빠지지 않을까 다들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막상 잘 안 빠져요. 그리고 공매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삼성전기를 공매도로 빼려면 이거는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빼야 얘네들이 효과가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얘를 20만 원에서 뭐 12만 원 이상으로 뺄 생각으로 이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잠깐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이걸 밑으로 뺀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매수 땡겨가지고 지수를 확 급등시켜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기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삼성전기는 잘 버틸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공매도 때문에 5월 3일 날부터 시장이 빠질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안 빠져요. 시장은 청개구리 같아 갖고 그래서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들 공매도 때문에 지금 다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5월 달에서는 안 빠질 거다. 오히려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져가고 있다가 그리고 공개 방송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왜 안 빠질 건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또 공개 방송 때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일제강요. 동일제강? 네. 동일제강.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630원. 3,630원. 네. 매수 가격은요? 20%요. 20%시고. 네. 자, 지금 철강주들의 흐름들이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주의 흐름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철강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죠. 거기다가 현대제철, 포스코, 수급도 좋아요. 거기다가 중국은 환경 제재 때문에 이제 중국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줄여야 되는. 그래서 철강들이 중국의 철강업 기업들이 지금 축소가 되거나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호재인 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철강 기업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계속 좋을 예정이고 주가들도 계속 강해서 동일철강도 지금 뭐 물렸다고 하지만 물린 가격 이상으로는 들어줄 것 같고요. 갖고 가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근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네. 뭐 다시 들어오겠죠. 일단 4,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이거는. 4,000원네. 네, 4,000원 정도로 올라왔을 때 얘가 예. 거기를 못 넘어가면 다시 박스권으로 고점을 부딪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00원 정도로 내려올 때, 아니, 올라올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자, 예. 실적을 보니까 뭐 그렇게 실적이 뭐 나쁘진 않으니까 뭐 좋아질 겁니다. 뭐 철강주들이 다들 좋아질 거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2분기, 3분기 계속 기대를 하면서 보유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웅 메디칼. 세운 메디칼. 예.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8,220원에 10%. 얼마요? 8,220에 10%. 8,000. 8,000.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많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반등이 나와도 소용이 없죠. 예, 그렇죠. 워낙 그 손실이 커가지고 8,220원이면은 예, 지금도 손실이 30%가 넘어가시는데 네, 기술적 반등 수준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쪽인데 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쭉 빠지고 이게 제약주들 빠져가지고 같이 빠졌던 건데 예. 이거는 일단은 갖고 가보세요.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확 팔아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지만 예, 팔고 여기서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7,000원까지는 7,000원요? 네, 7,000원까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 아니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예. 7,000원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아, 예, 앞으로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예, 미래 성장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쪽이라 오히려 예. 제약주보다는 헬스케어 쪽이 예, 그 때가 좀 덜 탔어요. 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약주들 많이 물려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들 집중을 해가지고 많이 물려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덜 때가 묻었기 때문에 조정도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서 제약주보다는 헬스케어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7,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예. 비중을 예, 여기서 10만 주, 50만 주 확 매도를 한 게 약간 저거를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휴맥스요? 휴맥스? 쇼맥스? 예, 휴맥스. 아, 휴맥스. 예. 자, 매수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400원에 15%요. 6,400원에 15%. 예. 휴맥스. 자, 한번 기업 내용을 잠깐 볼게요. 예.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이 휴맥스가 제 기억에는 예전에서 그 셋톱박스 그거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 그 다른 쪽으로 여기 있네 셋톱박스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셋톱박스 관련인데 예전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거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차량용 전장 제품을 또 공급도 한다는 이슈도 있고 종속회사 휴맥스 오토모티브 제 기억으로 한 몇 년 전에는 이 휴맥스가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안 좋은 얘기까지도 나올 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휴맥스가 상장 폐지 위험이 있었던 종목 후보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 지금 실적을 보니까 계속 만약에 적자였다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흑자 전환한 게 있어서 그 실적들도 지금 근데 실적이 그렇게 딱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중간에 잠깐 늘었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언제 또 적자 전환할지도 모를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지금 매출액도 지금 줄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일단은 실적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위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6,400원이면은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요? 예, 빠져나올 그럼 수 있어요.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아. 상장폐지 시즌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계속 짚어드렸냐면은 예. 과거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위험할 수도 있어도 회사들은 정말로 얘네들이 잘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수렁텅이로 또 빠져들게 되면 정말 나중에서 상장 폐지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럴 위험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은 망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회사 직원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시가총액도 작지도 않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망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실적도 아. 탄탄하고 근데 휴맥스처럼 과거에 적자였던 회사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저렇게 했다가 또다시 매출액이 떨어지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들어주게 되면 6,500원까지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네.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가져가야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또 감사 시즌이 이제 10월 달에 있을 거예요. 10월에서 11월 달 요 사이에서도 감사 시즌이니까 그 예. 전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수익으로 돌릴 거예요. 아. 그때 예.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종목보다는 안전한 종목으로. 예. 아셨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T팜이요. 어떤 거요? ST팜. ST팜? 네, ST팜. 많이 올라왔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500원에 15%. 9,500원? 네, 비중은 15%시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 고가를 넘겨서 갈지 그게 궁금해요.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넘어가는 흐름들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손에 네. 꼽아요. 없어요, 거의. 아,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화이자 그 재료를 대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화이자에서 그거를 맡아서 로얄티를 주고 만든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호재 이슈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지금 바닥에서 메가리가 없이 힘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여기서 이거 7만 매도를 해야 되나요? 원에서 7만 원에서 지금 7만 원, 이거 6만 6천 원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온 게 64% 올라왔거든요. 그 예. 좋은 호재들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매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셀티온이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보유해도 돼요. 한미약품이 상한가 간다. 녹십자가 상한가 간다. 그러면 보유해도 되는데 이쪽 애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60에서도 못 들고 얘네들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ST팜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뭐 참 운이 좋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네. 넘어가는 거를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네. 정도면은 비중을 좀 많이 팔아갖고 비중을 많이 낮추세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썬데이토즈가 표적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3% 넘게 올라가면서 2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도 점검을 해보면요. 오늘 양시장이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1000포인트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수급은 개인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아침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횡보 정도의 느낌인데 순환매는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순환매가 어디로 나오고 있냐면 오늘은 이제 제약주, 어제도 제약주, 그다음에 뭐 게임주 뭐 이런 쪽인데 일부 IT 유품주. 자, 그럼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라서 특히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4월 들어가기 전까지 3월까지 제약주들이 고점에서 30%에서 50%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빠졌어요. 1월 달서부터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가장 많이 빠진 쪽이 제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지금 시장이 고가를 갔으니까 반등을 준 건데 그럼 얘네들이 제약주들이 다시 힘을 내서 과거의 주도주로 가는 거냐?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한미사이언스 과거의 대장이었죠.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요.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생겼고 당연히 한미약품도 똑같이 생겼겠죠. 얘는 한미소프트고 그러니까 한미소프트처럼 돼야 되는데 한미약품이. 자, 한미약품 아직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37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슬슬 이제 탄력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얘도 어쨌든 한미약품은 이렇게 생겼고 셀트리온 얘가 대장이었죠. 계속적인 시장을 이끌었었던 제약주를 이끌었던 대장이었는데 여기서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거래도 실리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춤주춤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제약 얘는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셀트리온 제약이 한 40% 지금 이게 몇 프로 빠진 거냐면 고점 대비 4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5% 빠졌으면 사실은 그전 자리에 제약주가 강할 때는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45% 빠졌다. 들어가면 5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들어가도 그 수익률이 안 나와요. 기껏해야 바닥에 잘 잡아야 뭐 10%, 20% 잘못 잡으면 10%, 20% 깨지고 45%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 강세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셀트리온 제약도 힘을 좀 더 내줘야 제약주들이 좀 더 힘을 낼 텐데 아직은 애매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얘는 모양이 그래도 딴 애보다 좀 낫네요. 그러면 제약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은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 근데 그때 가면 또 문제가 저항받고 또 떨어지면 또 제약주들은 나머지들 그러니까 그 대장이 계속 힘을 내줘야 되는데 대장만 올라갔다가 대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바닥에 있는 약했던 애들은 움직임도 반등이 약했다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그냥 박스권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녹십자 이것도 지금 저항 부분인데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좀 약하고 유한양행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게임주처럼 아까 잠깐 봤었던 뭐 한비소프트처럼 이런 식의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고 있어요. 물론 저쪽이 강해지면 제가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제약주들은 고점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들은 팔고 나가거든요. 셀트리온만 빼놓고 나머지는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거를 들어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구출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기가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물량을 털어버리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가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반등을 주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항권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시고 반면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오늘도 보면 뭐 유유제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또 급등이 돼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은 살려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일단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순환매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은 당연히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인데 안 무너집니다. 잘 안 무너져요.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마 많이 오늘 움직였던 업종들에서 걔네들이 조정을 받고 건설주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서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다 올라가면 지수는 폭등합니다. 조선주도 가고 IT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은행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고 철강주도 가면 지수는 단번에 3,500을 그냥 갑니다. 300포인트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가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쉽게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로서 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항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고 바닥에서 업종적으로는 건설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주도 많이 조정을 받으면 지금은 좀 부담이 되고 아니면 증권주도 조정을 받으면 이런 쪽들이 좀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은 주가 위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건설주의 강세는 흐름이 순환매의 흐름이다. 예, 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급락도 아니고요. 이렇게 횡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알아서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데요. 자, SFA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이번 매수 가격은 8,300원에 비중은 20%.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1월 달 1,400원인가 1,300원인가 그때에서 추천했던 종목이라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이런 종목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서도 매매 관점으로 몇 번은 얘기는 했지만 그 매매적인 관점인 거고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1,300원, 1,400원대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거의 뭐 10,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갔으면은 조만간에 고점 치고,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뭐 빠른 시일에 뭐 한 달, 두 달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올해 안에서 고점을 치고 조정받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강한 흐름 속에서 거래도 많이 실렸죠. 강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점 라인은 7,500원, 고점 라인은 또다시 10,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0,000원, 작게 보면은 9,000원. 그러니까 1차 목표치 9,000원, 2차 목표치 10,000원 보시면서 손절 라인은 7,500원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호텔신라 문자 종목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신라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주가 위치를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수렴형에도 쭉 빠져 있고 수렴형이니까 여기서 힘 좀 모으고 우리나라 백신 지금 뭐 125만 명 맞췄다 그러나요? 2.5%? 이게 백신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수급이 갑자기 콱 풀려가지고 그런 좋은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갑자기 미리 선반영해서 콱 하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세요. 갖고 있다면 83,500원에서 지금 이만큼 수익인데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 유튜브 질문인데요. PSK 질문 주신 분, 앵그리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비중은 30%이시고 43,400원. 43,400원. 자,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에 따른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매매로 들어간 거니까 돌파 매수잖아요. 그렇죠? 돌파 매수. 42,500원 깨지면 손절. 뭐 목표치는 욕심을 안 내면 뭐 3에서 5% 정도 먹고 나올 수 있고 뭐 욕심을 내면은 뭐 10% 정도 먹고 나올 수 있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2,500원 손절 잡고 보유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에이스테크. 매수 가격 21,100원의 비중은 40%. 요것도 이제 조만간에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저점은 지금 자리를 잡아놨어요. 3중 바닥 비슷하게. 조정도 충분히 이 정도면 받은 것 같고 60일선 끌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 한 달 안쪽으로 이 60일선이 밑으로 깔리든 얘가 알아서 올라가든 60일선 뚫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한 번은 시세를 줄 겁니다. 이거는 갖고 가시고 보유하시고 손절 라인을 굳이 잡자면 19,000원 늦어도 18,300원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9,000원에서 18,300원 손절 잡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갖고 있으면 거래가 실리고 하면서 주가 차트가 우상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의 이녹스 12,300원 비중 10% 정배열이죠. 정배열 차트의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은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저점이 안 깨지면. 12,300원 샀으니까 12,000원 깨지면 손절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 저항 부분에 닿으면은 거래가 실려서 이거를 먹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먹어가지 못하면 거기가 단기 매도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차트라서 이렇게 가는 차트라서 요것만 먹어 들어가면 그러니까 15,000원대에 있는 물량만 먹어 들어가면 17,500원, 20,000원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5,000원 부분에서 거래가 없으면 단기 매도, 거래가 실리면 17,000원까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장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순환매가 나올 거고요. 근데도 그래도 지금도 불안하다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서 떠 있는 것도 공략하지 말고요. 바닥에 있는 순환매로 버티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혹은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